힘이 됩니다.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최근 나이키 재팬 유튜브 계정에 공개한 광고 영상으로 제1조선인 문제가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제1조선인인 어린 축구선수 소녀가 왕따와 이지메 등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You can stop us라는 문구로서 우리의 꿈은 절대 멈추게 할 수 없다 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실제 있었던 경험담이기 때문에 일본과 국제사회에 많은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과장되었다. 일본은 차별의 나라가 아니다. 나이키 제품을 보이콧하겠다 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발에 쐐기를 박는 책이 출간이 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심각한 왕따와 이지메를 당했으나 당당한 실력과 노력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청년이 된 한국인의 자서전입니다. 11일자 마이니치 신문의 특집 와이드 기사로 민족 차별을 넘어 저글링의 정점에 이른 전문 퍼포먼스 연기자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제1교포 3세 김창행 씨입니다. 20세인 2005년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저글링 세계 챔피언이 된 창행 씨는 우토로 출신 제1교포 3세입니다. 우토로 마을은 1941년 세계 2차 대전 중 비행장 건설을 위해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에 의해 조성된 제1조선인 마을입니다. 광복 이후 돌아갈 고향과 집이 없는 일부 조선인들이 잔류를 하면서 판자촌으로 만들어 삶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이 우토로 마을에 창행 씨의 친할머니가 처음 정착한 1세이고 본인은 5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닛산과 일본 정부의 강제 철거에 맞서다가 할아버지도 목숨을 잃은 곳이기도 합니다. 창행 씨는 지난 8월에 나는 도전인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왕따와 차별을 받으면서 저글링을 통해 세계를 여행하면서 공연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심어주는 내용입니다. 책의 내용은 초등학교 시절 제1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일본인 친구들에게 조직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제1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하면서 가족들이 상처를 입을까봐 말을 하지 않고 꾹 참고 버티는 어린아이의 고백이 길게 이어집니다. 초등학교에는 조선인을 괴롭히는 일진 같은 일본인 친구들 8명이 끊임없이 조선인 이리 와라 라고 하면서 체육관 뒤로 불러냅니다. 온몸을 걷어차이고 구타를 당하면서 이런 비참한 학교 생활을 어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절대 발각되고 싶지 않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어린 창행 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몸에 멍이 발각될까봐 이제 혼자서 목욕을 할 수 있다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울면서 혼자 목욕을 합니다. 어린 창행 씨는 혼자서 목욕하겠다고 말을 했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조금 섭섭해하고 외로워하시는 것 같았지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아시고 슬퍼하시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발각되었을 때 슬퍼할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약해 빠진 나의 모습에 가족들은 걱정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창행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안 엄마는 우리는 조선인이고 게다가 모자 가정이다. 이런 것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플러스라고 생각해라. 남들에게 핸디캡을 주는 능력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리고 엄마도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했지만 나는 절대 지지 않아. 나는 너에게 엄마 이상의 사랑과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빠처럼 일을 하고 힘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 스스로 열심히 해야 해. 함께 힘을 내자 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토에 사는 증조 할머니를 찾아갔는데 증조 할머니는 과일을 꺼내오시면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구나 라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 내가 더 당당하게 최고가 되면 왕따를 당하기는커녕 모두가 우러러 보게 된다. 제1조선인은 무엇을 해도 일본인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세계 최고가 되면 그들도 인정한다 라고 등을 두들겨 주었습니다. 창행 씨는 이 두 사건을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된 말씀으로 새겨들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제1조선인으로 일본에서 살려면 어릴 때부터 차별에 익숙해져야 하고 반드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라면서
처음부터 일본인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린 창행이 다니던 일본인 학교의 운동회 때는 한쪽 손에는 태극기, 또 다른 손에는 인공기를 들고 나와서 아들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적극적인 사랑과 격려는 큰 힘이 되었지만 학교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제일 조선인의 차별을 지적한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이유 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가 담임 교사로부터 도리어 매를 맞으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시절 우연히 들어간 저글링 전문점에서 당신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의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합니다. 그 제목에 자극을 받아서 도전하게 되었고 더 노력하고 훈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밤낮 없이 저글링 연습에 매달려서 15살 중학교 3학년 때 출전한 2000년 세계 엔터테이너 선수권 대회에서 1100여 명의 성인을 물리치고 우승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가 되었지만 일본 언론은 제일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취재한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지만 세계 대회 입상 특기생으로 교토 고교에 진학하게 되고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학창 시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후 창행 씨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글링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공연을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등 세계 오지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성장 과정을 들려주면서 도전해라,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토대 법학과를 휴학하고 연간 100회 이상의 공연을 하면서 세계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행 씨의 이야기가 나이키 광고와 나는 도전인 자서전이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일본 언론에서도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창행에게도 제일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친구하지 못하게 했던 일본인 엄마들의 행태와 우토로에서 산다 라고 하는 순간 모두가 외면했던 이야기들은 일본 사회의 병폐를 드러냈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적극적인 도전과 희망과 용기가 필요한데 창행 씨처럼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나는 도전인이다 라고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때에 일본에서는 창행 씨의 자서전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도전하기로 힘을 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이키 광고와 창행 씨의 자서전을 통해서 일본의 뿌리 깊은 차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깨닫고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창행 씨의 도전과 용기만 쏙 빼먹겠다는 속셈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문제 많은 섬나라 일본이고 개과천선은 꿈도 못 꿀 갈라퍼고스인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둘러싼 미중 코로나 전쟁에 다시 불꽃이 튀고 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가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맹공을 퍼붓고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산수를 잘못 배웠다는 막말까지 던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의 발원지, 통계 조작, 책임 소재 등 코로나 관련 모든 분야에서 맞붙고 있는 미중 갈등은 지난달 말 미국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며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마스크 등 중국의 도움이 아쉬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란 표현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대로 휴전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 14일부터 미국의 공세가 거칠어졌다. 중국에 대한 포화는 바이러스가 후베이성의 우한 실험실에서 비롯됐다는 데 집중됐다. 먼저 워싱턴 포스트가 2년 전 미 기밀 문서를 인용했다. 미 관리가 2018년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연구하는 우한의 연구소를 방문한 뒤 안전과 관리의 취약함에 대해 2차례나 보고서를 올려 지적했으며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운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것이다. 15일엔 폭스뉴스가 소식통을 인용해보다 구체적으로 우한 실험실 유출설을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초기에 취한 행동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관련 자료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뒤 실험실 의사가 사태가 번지는 걸 막으려 했던 노력을 보여주며 우한 실험실의 연구 목적은 생물무기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바이러스 식별이나 퇴치에서 미국에 뒤지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사람으로 전파됐으며 처음 감염된 영호 환자는 우한 실험실에서 근무했다고 말했다. 실험실 근무자가 감염된 뒤 나중에 우한 사람들과 접촉해 확산 사태를 불러왔다고 전했다.
또 중국 정부가 발원지로 처음 하는 수산시장을 지목했다가 나중엔 미국과 이탈리아 등 여러 곳을 언급한 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한 실험실 유출을 감추려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폭스는 또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가 우한 실험실에서 나왔으며 안전관리 소홀로 한 실습생이 감염됐고 그가 이후 남자친구를 감염시키고 또 수산시장을 방문해 크게 확산됐다는데 이게 맞는가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도 갈수록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이 무서운 국면에 대해 매우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해 우한 실험실 유출설에 힘을 보탰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폭스뉴스에 나와 나는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바이러스 연구소가 수산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한동안 자제해온 중국 대리기에 가세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말은 현재 바이러스 유출과 관련해 의심을 받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우한질병통제센터 두 곳 중 우한질병통제센터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돼 관심을 끌고 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하난 수산시장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우한질병통제센터는 불과 280m 거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중국의 한 학자가 우한질병통제센터가 많은 박쥐를 붙잡아 연구하고 있다며 이곳에서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우리는 정말로 중국 정부가 진실을 털어놓아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떻게 전파되기 시작했는지를 알게 하는 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깨끗하게 밝혀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15일은 바로 폼페이오 장관이 양재치 중국의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신종 코로나에 대항하고 미래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전면적으로 투명해야 하며 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한 날이기도 하다. 16일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까지 나섰다. 미 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지도자는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세상을 보도했다.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 지금 중국 지도자가 하는 말도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16일 중국 우한시 질병통제지휘부는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잘못됐다며 사망자 수를 무려 1290명이나 늘렸다. 이에 따라 2579명이던 사망자가 갑자기 3869명으로 급증했다. 늑장 보고와 누락, 오보 등이 있었고 이를 바로잡았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중국의 사망자 수가 2배로 늘었다며 그것보다 훨씬 많고 미국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중국 정부는 미국이 전문가를 우한 실험실에 보내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려는 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발끈했다. 신종 코로나가 미군이 우한에 가져온 것이란 주장을 펼쳤던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정치 노름은 그만하고 역병 확산이나 막으라고 쏘아붙였다. 18일 중국 환구시보는 더 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막말 공격에 나섰다. 환구시보 편집인 후시진이 트럼프 대통령은 눈이 나쁜가 아니면 어릴 적에 산수를 잘못 배웠나라는 칼럼을 게재한 것이다. 유한 사망자가 50% 늘어난 걸 트럼프 대통령이 2배 증가로 해석한 걸 비꼰 것이다. 말하는 게 모두 엉터리인데다 거짓말을 일삼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대통령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다라고도 비난했다. 환구시보는 또 최근 미 정보기관이 우한 실험실 유출설로 중국을 먹칠하고 있다며 미국이 전문가를 우한 실험실로 보내 조사하겠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반대로 중국이 미국 실험실이나 중앙정보부에 사람을 보내면 받아주겠냐는 것이다. 중국 언론이 과거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 험한 말을 쏟아내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부른 건 드문 일이다. 후시진은 이 같은 비판을 자신의 트위터에 영어로 올렸다. 중국에선 트위터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데 후시진이 트위터를 이용하고 또 영어로 글을 올렸다는 건 믿는 구석이 있다는 방증이다. 후시진의 트윗이 자오리젠의 지난달 중순 바이러스 미군 유포설에 이어 또다시 미중 관계에 커다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공포는 한국에 대한 불신의 표시이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무증상 감염자가 각각 16명과 44명 늘어났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8일 하루 동안 중국 본토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16명이며 사망자는 없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해외 여유입 사례이며 7명만 본토 발생입니다. 본토 발생 환자는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발 환자 유입으로 비상이 걸린 동북부 해룡 장성에서는 전날 확진 환자 6명, 무증상 감염자 4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있던 중국인들이 육로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날 상하이에서는 해외 여기입 환자 7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 환자와 별도로 핵산 검사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발열, 기침 등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는 중국 전역에서 44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은 3명입니다. 현재 의학 관찰을 받는 무증상 감염자는 1,000명 밑으로 내려간 999명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총 82,735명이며 사망자는 4,632명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를 전염병을 퇴치한 대국으로 묘사하고자 여론을 통제하는 가운데 많은 중국인들은 그 말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3월 11일 동부 산둥성 연타이시에서 마지막 코로나 환자 47명이 완치 판정을 받은 후 퇴원했다고 보도했다. 연타이 보건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장쿠양은 언론사의 연타이시에는 더 이상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